요즘 시장을 보면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을 것만 같다. 분명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오르고 있다고 말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엔 또 애매하다. 그저 힘없는 캔들만 끝없이 이어지는 횡보장. 이럴 때가 가장 어렵다. 크게 빠지면 공포라도 있고 크게 오르면 기대라도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정말 애매한 자리.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 펀더멘털이 얼마나 좋아도 차트는 힘없이 눕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조용히 떠나간다. 커뮤니티는 예전 같지 않고 말도 줄고 글도 줄고 사람들 눈빛에서는 조금씩 확신이 빠져나간다. 이게 끝나는 건가? 진짜 사이클 종료인가? 이번엔 다를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간다. 지금이 정말 사이클의 끝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장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지치는 법이다. 폭락은 공포라도 있고 급등은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 횡보장은 둘 중 어느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믿는다. 시장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런 시기 속에 가장 큰 변화가 숨어 있다. 진짜 기회는 항상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유 없이 답답하고 반등이 올 듯 말 듯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순간과 너무 닮아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정적이다. 폭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반등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세하게 출렁이는 찻잔 속의 파도처럼 힘없는 캔들만 이어진다. 이런 장이 더 힘든 이유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라간다고 보기엔 약하고 떨어진다고 보기엔 애매하고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가장 쉽게 결정을 내린다. 답도 없네. 그냥 나가자. 기회비용 너무 크다. 다음에 확실할 때 들어오자. 특히 지금처럼 반등 기미가 살짝 보이지만 확신을 주지 않는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다. 그 마음 나도 너무 잘 안다. 나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겪었던 감정이다. 하지만 나는 똑같은 결론을 반복해서 보았다. 도망친 사람은 항상 후회했다. 하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지루함에 지쳐 떠난 사람들. 횡보장이 길어지면 사람은 공포보다 지루함에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하는 순간 늘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 조금만 더 버틸걸. 그때가 기회였네. 이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지. 후회는 항상 가장 조용한 구간에서 태어났고 기회도 항상 그 조용함 속에서 태어났다.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 답답함, 반등이 나올 듯 말 듯 사라지는 미묘함. 뉴스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해석, 커뮤니티는 소리 없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흥미를 잃는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본격적인 바닥 이후의 축적 영역이다. 과거의 사이클에서도 가장 큰 기회는 폭락장이 아니라 이런 답답하고 의미 없는 횡보장에서 만들어졌다. 2016년 당시 비트코인은 1년 내내 뚜렷한 상승 없이 비교적 안정된 박스권에 머물렀고 상승은 연말에야 시작됐다. 2019년엔 2018년 충격 후사에서 5개월가량 가격이 정체된 채 횡보했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반등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3년 ETF 관련 기대감이 있었지만 가격은 25,000에서 3만 달러 구간에서 한동안 조용히 머물렀고 그 침묵이 길었던 만큼 이후 시장의 반응도 컸다. 폭락은 공포를 준다. 하지만 횡보는 의지를 시험한다. 그리고 사이클의 본질을 보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바닥을 만든 뒤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형적인 정적기와 닮아있다. 하락장에서는 반등은 올까? 그리고 횡보장에서 회복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게 진짜 회복일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뚜렷한 신호가 없기 때문이다. 반등은 살짝 보인다. 하지만 힘이 없다. 이게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은 다시 눌릴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등의 시작은 언제나 확신이 없을 때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확신이 생겼을 때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다. 지금 시장은 확신을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지만 시장 전체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려는 기미는 분명 존재한다. 이런 장을 무시하면 회복이 올 때 가장 먼저 놓치게 된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배경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두 흐름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흐름은 기관들의 누적 매수다. 가격이 떨어질 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루한 횡보가 이어질 때에도 기관의 매수는 꾸준히 유지된다. 기관은 확신이 생긴 뒤가 아니라 남들이 지쳐 떠나는 시기에 담는다. 이게 시장의 가장 큰 역설이다. 두 번째 흐름은 국가 단위의 변화다. 이건 단순한 사이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ETF, 국가준비금 논의, 산업 인프라 확대, 제도권 편입, 이 모든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시장은 고요하지만 비트코인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채굴 난이도는 계속 상승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지표다. 장기 자본은 지금처럼 조용한 정적기에도 네트워크 투자와 인프라 강화에 손을 놓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옮겨 장기 보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시장 안의 심리가 표면적 가격보다 더 단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지금, 실제로는 다음 사이클을 위한 기본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져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음. 차트는 지루함 그 자체. 하지만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기초가 다음 상승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망가면 왜 후회할까? 횡보장은 폭락장보다 더 쉽게 사람을 힘들고 지루하게 한다. 왜냐하면 무섭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새 가격이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이미 늦어 있다. 반등 초기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말한다. 이건 일시적 반등. 확실할 때 들어가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그 말들이 끝날 때쯤 가격은 높은 자리로 가 있다. 후회는 조용히 오고 기회는 조용히 지나간다. 잠들어 있는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다. 폭락이 끝났고 반등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횡보가 길어지는 지금은 사이클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순간이다. 사이클이 끝났다면 기관과 국가는 매수하지 않는다. 채굴 난이도는 떨어진다. 네트워크는 약해지고 커뮤니티는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모든 구조적 지표는 다음 사이클의 초입으로 향해 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지루함과 무기력은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 바로 직전의 필수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역사는 늘 이런 아무것도 없는 횡보장 바로 뒤에 가장 큰 움직임을 가져왔다. 나는 오늘도 기록한다. 아빠의 투자 일기,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횡보가 끝났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